안세영을 꺾는 방법을 묻는 질문은 이제 더 세게 치면 되나에서 시간을 어떻게 빼앗날로 바뀌었다. 속도와 파워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선수 앞에서는 속도와 파워만으론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대 가슴을 고르는 틈을 허락하지 않고 상대의 다음 선택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정리해버리는 선수. 그래서일까? 중국 코칭 스태프가 안세영전을 앞두고 전술회의를 단발이 아니라 연속으로 돌렸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지시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한 박자 늦춰라. 이 말이 처음 들리면 사람들은 착각한다. 느리게 하자는 건가? 버티자는 건가? 소극적으로 가자는 건가? 그런데 배드민턴에서 박자는 단순한 스피드가 아니다. 상대가 지금 올 거야 라고 확신하는 타이밍. 상대의 몸이 자동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을 말한다. 즉 한 박자 늦춰라 는 셔틀을 늦추라는 지시가 아니라 안세영의 확신이 생성되는 순간을 늦추라는 주문에 가깝다. 이 지시가 왜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했는지 근거가 되는 경기가 있다. 안세영이 최근 가장 크게 멈춰 섰던 장면으로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그 패배. 2025년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중국의 전이페이에게 당했던 경기다. 스코어만 보면 2게임 패배였지만 내용은 단순한 기술에서 졌다가 아니었다. 당시 경기의 흐름을 기억하는 팬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 안세영이 불편해 보였다. 발이 아니라 판단이 늦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만든 도구가 대놓고 빠른 공격만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전이페이는 그날 계속 빨랐나? 아니다. 계속 강했나? 그것도 아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타이밍을 다르게 가져갔다. 안세영이 네트로 전진해 지금 내가 잡았다 고 느끼는 순간엔 공의 도착 시간을 미세하게 뒤로 미루고 안세영이 뒤로 물러나 균형을 다시 잡는 찰나에 네트로 다시 끌어당겼다. 한두 번의 반짝 아이디어가 아니라 경기 내내 반복되는 리듬 교란이었다. 안세영을 이기려면 샷 하나가 아니라 순간들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국이 확인한 경기였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는 준비는 전이페이처럼 치자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취재진이 접촉한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거다. 회의에서 결론을 내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었다. 회의에서 만든 가설을 코트에서 바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다시 회의로 가져와 수정하는 방식이었다. 한 번의 작전 회의가 아니라 회의, 훈련, 수정, 재회의가 반복되는 피드백 루프. 상대 한 명을 위해 시스템이 별도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내부에서 오갔다는 회의 문구들도 흥미롭다. 리듬을 뺏으려 하지 말고 잠깐 빌려라. 첫 박을 내주지 마라. 중간 템포는 낮추고 칼은 마지막에만 꺼내라. 그리고 반복된다는 문제의 문장, 한 박자 늦춰라. 흐름을 종합하면 중국이 노리는 전술의 결은 분명해진다. 안세영의 리듬을 정면으로 꺾으려 들면 오히려 역습을 맞는다. 그러니 초반엔 안세영 리듬을 받아주고 안세영이 이제 내 흐름이야 라고 확신하는 순간에만 아주 작은 지연을 넣어 흐름을 꼬아버린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함정이다. 함정은 느리게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춘공이 편하면 그건 함정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래서 중국 내부 지시에는 늦춤과 함께 반드시 따라붙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전언이 나온다. 늦추되 코스는 더 날카롭게, 늦추되 높이는 낮게, 늦추되 다음 샷은 먼저 준비, 말 그대로 시간을 주지 않는 늦춤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셔틀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상대가 편히 준비할 수 없는 코스로 압박을 걸고 다음 샷은 반드시 선제여야 한다. 늦춤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타이밍 제작이다. 중국이 준비한다는 늦춤은 크게 세 구간에서 작동한다고 전해진다. 리턴에서의 늦춤, 랠리 중간 템포에서의 늦춤, 결정구 타이밍에서의 늦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를 일괄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안세영이 가장 강해지는 타이밍을 겨냥해 딱 그 순간만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다. 한 구간에서의 늦춤은 이런 식이다.
빠르고 날카로운 리턴을 계속 주면 안세영은 그 속도를 이용해 카운터를 만든다. 반대로 너무 편한 리턴을 주면 안세영은 시간을 벌어 코트를 정리한다. 그래서 중국이 연습했다는 건드린데 날카로운 공이다. 힘을 미세하게 빼 셔틀의 도착 시간을 뒤로 미루되 코스는 좁게 가져가 안세영이 전진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 이게 성공하면 안세영은 전진 타이밍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 이 바로 한 박자다. 랠리 중간 템포에서의 늦춤은 더 잔인하다. 너의 목표는 발이 아니라 뇌다. 사람은 뛰는 것보다 결정하는 것에서 먼저 피곤해진다. 특히 완성형 선수일수록 이제 상대가 뭘 하려는지 읽어내는 데 에너지를 쓴다. 중국은 이 구간에서 속도를 낮추며 애매함을 반복적으로 던져 안세영의 판단 횟수를 늘리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수 한 번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늦추고 확신이 늦어진 틈에 점수를 쌓는 구조다. 결정구 타이밍에서의 늦춤은 오해가 많다. 결정구는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빠른 결정은 읽히기 쉽다. 중국이 노린다는 건 늦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안세영의 스텝이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안세영이 전진할지 후퇴할지 중심을 바꾸는 찰나의 공의 도착 시간을 미세하게 어긋나게 만들면 발이 멈춘다. 그 멈춘 발을 찌르는 게 결정구다. 늦춤의 목적은 셔틀을 느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세영의 스텝을 한 번 멈추게 만드는 데 있다. 이 전술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코칭 스태프의 지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흥미로운 독점 정황으로 거론되는 게 스파링 운영 방식이다.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중국은 안세영전 데뷔 모의전을 할 때 스파링 파트너를 단순히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역할을 더 세밀하게 나눠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빠른 수비 전환형, 속공형, 완급형을 따로 세우고 한 경기처럼 쭉 붙이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단위로 끊어서 스타일을 바꾸는 형태. 안세영이 리듬을 잡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통째로 지연시키려는 발상이다. 안세영의 다리는 강하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건 다리의 피로가 아니라 익었다. 가 나오기 직전의 시간을 계속 미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술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유는 단순하다. 완급 전술은 칼날이다. 들어가면 상대 리듬을 자르지만 조금만 빗나가면 내 리듬이 먼저 잘린다. 특히 안세영에게 시간을 주는 순간 그 시간은 곧 정리할 시간이 된다. 안세영은 편한 공을 받으면 그걸 연료로 삼아 코트를 더 깊게, 더 길게, 정확히 정리해 상대의 선택지를 지워버린다. 즉 늦춤이 날카롭지 않으면 오히려 안세영을 돕는다. 그래서 중국의 늦춤에는 조건이 붙는다. 늦추되 편하면 안 된다. 늦추되 코스로 숨을 막아야 한다. 늦추되 다음 샷은 반드시 먼저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지면 전술은 무너진다. 그 순간부터 늦춤은 함정이 아니라 선물이 된다. 이쯤에서 질문이 바뀐다. 안세영은 막힐 수 있나? 가 아니라 중국의 늦춤이 끝까지 날카로울 수 있나? 2025년 세계선수권에서 전희페이가 보여준 건 바로 그 날카로운 늦춤의 샘플에 가까웠다. 중요한 타이밍에서만 아주 얇게 그리고 다음 샷까지 연결되는 늦춤. 북이 지금 연속 회의를 돌리는 이유는 짧은 늦춤을 재현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전희페이 한 명의 감각으로 끝나지 않게 전체의 해법으로 만들고 싶어서다. 하지만 동시에 안세영은 이런 유형의 도전을 한 번 겪고 나면 더 강해지는 선수이기도 하다. 불편함을 경험한 선수는 다음엔 그 불편함을 더 빨리 알아챈다. 춤이 힌트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세영이 늦춤을 감지하는 순간 선택지는 두 개다. 더 급해지거나 더 침착해지거나. 그리고 안세영은 보통 후자를 선택하는 쪽에 가깝다. 시간을 주면 정리하는 선수라면 시간을 뺏기면 더 냉정해지는 선수이기도 하다. 결국 승부는 아주 작은 한 장면에서 갈릴 것이다. 안세영이 전진하려는 찰나. 중국의 늦춤이 그 찰나를 잡아둘 수 있는가? 혹은 안세영이 그 늦춤을 좋아. 너의 의도가 보였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더 깊게
더 길게 상대를 가두는가. 한 박자 늦춰라. 는 지시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가장 공격적인 지연이다. 통하면 안세영의 시계를 흔들 수 있다. 실패하면 안세영에게 정리할 단서를 준다. 중국은 지금 그 칼날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그 칼날의 이름이 바로 한 문장이다. 한 박자 늦춰라.